수시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입시 일정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예, 입시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작성 기순일은 우선은 2020년 9월 16일로 연기가 됐어요. 원래는 8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주가 밀린 상태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원서 접수 같은 경우도 지금 2주가 밀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형기간 같은 경우도 2주가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이 마지막 일정인데 이것조차도 2주가 밀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시 일정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수시 일정 같은 경우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대상자들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대상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교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과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체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활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뭔가 챙기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학년 학교를 만약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중간고사가 개학이 시작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EBS라는 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수능에 관련된 공부를 분명히 진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신 성적과 어떻게 보면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진행을 해왔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는 저는 큰 어떻게 보면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를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내 활동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1학기 때 만약에 3학년 1학기 때 한 활동이 무조건 우수한 활동이다라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활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보고서에 작성이 되고 자기소개서에 소개가 되면서 좋은 활동으로 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금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의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좋은 자소서와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좀 내용을 이어가서 드려볼게요. 학생부 집중,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3학년까지에 대한 학력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2학년 성적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학생부 교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적만 가지고 합격의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성적 플러스 이렇게 활동 내용,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지원생의 분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합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과도 지원을 하고요.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종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우수자라는 범위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이 다 좋아야지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드리는데, 학과 성적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한 2.5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이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1학년 때 만약에 내신 관리가 한 3등급 대 중반 정도까지 되고 있던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 만약에 5, 1등급을 맞는다고 해서 2등급 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리프트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도 뭔가 반영률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70%를 봐준다거나 그런 학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3학년 1학기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1학기를 균등하게 100%로 보는 학교들이 80%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적을 만약에 5, 1등급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받는다고 해도 이 친구가 학생부 우수자로 뭔가 리프트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관리 대상자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뭔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학원 같은 경우도 그린선 미술학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고 이미 어떻게 보면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코칭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기 전형으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보다는 실기 또는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그래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집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기 위주의 실기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있어요. 수시 전형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입시 제도가 이제 딱 네 가지로 나뉘죠. 이제 학생부 종합,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논술이에요. 근데 미대 입시에서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이에요. 근데 실기 전형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다, 뭐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경쟁률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기 위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기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기준 자체가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실기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전에 뭐 얘기 드린 대로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학생부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학생부 학과, 그 다음에 실기, 수능 최저 등급,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되는 게 입시인데,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실기 전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90%의 학교가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빨리 나면은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11월 초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11월 초 정도에 아마 다 진행이 돼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왜 실기 경쟁률이 높으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수능 최저 등급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퍼센트지도 많이 들어가면은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적게 들어가면은 빵 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입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몰리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시는 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을 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구역에 상관없이 6개를 다 골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에 속해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군에 속해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 그리고 다군에 속해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군에 좋아하는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들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거죠.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자 하는 학교들을 다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너비 학교, 쉽게 인기가 높은 학교들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우수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평균 경쟁률을 3년치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조사를 해서 평균을 좀 냈어요. 3년치에 대해서 좀 냈는데 평균 경쟁률이 40대 1 이상인 학교 같은 경우가 경기대 국제캠퍼스, 동덕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당국대, 죽전, 가천대, 경기대 이와 같은 학교들이 3년간의 경쟁률 평균을 보게 되면은 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58.2대 1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41.2대 1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2대 1이 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6대, 서경대, 한성대, 성명대, 천안 뭐 이와 같은 학교들이 평균 3년 경쟁률이 17대 1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10대 1 정도가 남서울대, 중부대, 인천가톨릭대, 대진대, 강남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평균 10대 1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3년치에 대한 어떤 경쟁률을 조사해서 여러분들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내용이기는 한데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6개의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하는 학교를 다 쓰게 되면 누구나 원하는 학교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구도 실기를 정말 잘한다 하더라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수시에 대한 내용 제가 어떻게 보면 꼭 챙기셔야 될 거 하나 다 알려드리면 쓰시법 붙으면 무조건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합격을 하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를 꼭 지원을 했다라고 붙었다라고 하면은 정시에 지원 자격이 바탈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라는 어떤 수치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선발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기 성적을 가지고 이 친구를 실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올인을 시킬까, 아니면은 공부와 병행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좀 하기가 힘드신데, 모의고사 그래프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6월 모의고사를 대부분 다, 제가 앞서 드렸던 6월 모의고사요. 6월 모의고사를 정시에 대한 데이터로만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수능 공부를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시가 아닌 수시에 대한 지연의 높낮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6월 모의고사 데이터를 뭔가 집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일정이 좀 밀려지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40대 1에 있는 학교에 니즈에 있는 학교를 뭐 몇 학교 정도를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10대 1 이상에 하는 학교를 몇 학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한 3대 1에서 5대 1 정도가 나오는 학교들도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아주셔야지만 수시 6개의 학교들 중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천가톨릭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수시 경쟁률이 정시 경쟁률보다 높을 거라 상상을 하세요. 그렇죠? 정시보다는 수시가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신기하게 인천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정시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인천가톨릭대는 1순위 대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모두 다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2순위, 그러니까 니즈로만 따졌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후순위의 선택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천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지원하기가 좀 애매한 그레이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학교가 어떻게 인천가톨릭이라는 학교가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합격 등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면, 100분위 기준으로 6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가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학교를 속 시원하게 초이스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수시 학생부 종합이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선택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선발이 되어 있다라는 건 미리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실기 우수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지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리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 대비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타겟팅을 빨리 잡으시고 수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수시가 옛날처럼 무조건 초롱송이라고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으세요.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3개년치에 대한 제가 그 경쟁률 조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서울여대에 대한 경쟁률이 3년 전만 하더라도 89.2대 1, 그 다음에 100대 1까지도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40대 1에서 60대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산해나는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소개도 되고, 그 다음에 현실화가 돼서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는 병목 형성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현실적인 입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수시 합격도 어떻게 보면은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 스스로가 1학년하고 2학년에서 뭔가 아주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봉사 활동도 있고, 독서 활동도 있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활동의 카테고리를 뭔가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펼쳐놓고 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편중되게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 카테고리를 좁게 해놓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3학년 1학기에 가서 그 불리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좀 넓히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 넓히는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활동을 어떻게 더 어필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더 진솔하게 어떻게 평가관들에게 뭔가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솔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글재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보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저희 그린섬 채널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컨텐츠가 아마 김치미 선생님이 2개 올려주신 게 있으세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아주 상세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것도 너무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 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프트 될 수 있는 뭔가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기 성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능으로 뭔가 공부를 좀 더 선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수능 공부가 학생부 공부와 고3 같은 경우는 정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바라봐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면접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 면접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지금 들어와 주시는,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질문은 굉장히 안 주시고 계신데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은 면접이 올해 같은 경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는데 제가 답을 얘기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애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서류라는 것은 면접을 보는 학교라고 하면 면접을 보기 전에 이 친구가 정말로 괜찮은 학생인가라는 것을 사전평가를 하고, 면접이라는 것은 그것을 뭔가 진솔성 아니면은 진짜 진실성을 뭔가 밝혀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과 일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우수생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의 정말 진솔한 면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같은 경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깊게 이해하고 깊게 고민한 흔적들을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활동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면접 준비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실기 전형에 관련된 얘기예요. 실기 전형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입시 용어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단계 전형과 일괄 전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다단계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로 이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이제 경쟁률을 만약에 10대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기 전형을 볼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체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체에다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를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과정인 학교들인데, 대표적인 학교들이 서울시립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그리고 숙명여대, 중앙대, 안성 캠퍼스, 그 다음에 한양대, 서울.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이제 신설은 아닌데요. 기존에 이제 상점을 가지고 뽑았던 특기자 전형인데 그게 이제 입시 내용이 변화가 되면서 실기 전형으로 전환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이제 실기 전형으로 다단계로 뽑게 되는데, 특이하게 여기서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학과 성적에 대한 기준이 아닌, 학과 성적이 아닌 정성평가 기준, 그러니까 학과 뭐 본인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20배수 내외를 뽑고 이제 실기 시험을 치러지게 되는 경우예요. 이 학교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경우, 제가 소개는 텍스트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특이한 경우가 중앙대 서울 캠퍼스에 공간예술미술학교라는 공간 디자인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무대 미술을 하는 학과인데, 공간연출 디자인학과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서울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다단계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먼저 학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10배수, 그리고 서울과기대가 10배수, 숙명여대가 요번에도 이것도 변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시립과 같은 경우가 5배수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0배수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앙대가 20배수, 그리고 한양대 서울 20배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20배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신이 상당히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배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들 같은 경우가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에서 2.6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절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경쟁률이 만약에 10배수잖아요. 그럼 10명을 뽑는데 10배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생이 만약에 12대 1이 돼서 2배수를 컷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상대 점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준들을 어떻게 어디선가 뭐 소개를 받는다든지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붙는 아이들에 대한 오차 범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에 대한 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 0.2 단위까지 해가지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안에서는 같은 2.7등급의 내신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통과를 하고 누구는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동점자 기준으로 기준까지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 대한 공식을 제가 그냥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수시는 학생부 또는 실기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또는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an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학생부 좋은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으로 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실기 전형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3등급 때 이제 초반에서 2등급 때 후반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활동 기준을 많이 보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학생부 종합과 교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형이 생겨난 배경 자체가 꾸준히 미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꿈을 키워온 학생들을 뭔가 이렇게 옥석가리기를 해서 뽑겠다라는 학생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뭔가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과 그 다음에 학과 성적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고3들과 그 다음에 N수생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기를 저는 바래요. 근데 여기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명쾌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빅5 대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선 서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뭐 고려대, 그 다음에 국민대, 그리고 한 학교가 이제 건국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빅5 대학이라고 많이 미술관 대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에 대한 수시 전형을 제가 좀 조금씩 챙겨드리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이 없고 뭐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서 일반 전형으로 비실기로 소폭의 아이들을 요번에 조금 뽑고 나머지는 다 실기 전형을 정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 모든 학과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는 걸로 올해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려대는 재밌게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빅5 대학을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여기서 홍대가 빠졌네요. 홍대가 분명히 이제 들어가죠. 홍대까지 포함을 해서 이 빅 어떻게 보면 미디안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서울대가 요번에 정시로 갔죠. 그리고 국민대가 정시에 80% 이상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건대는 정시에 모든 학생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대도 50% 이상의 학생을 정시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도 70%의 학생을 정시에서 뽑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시 정시에 대한 명쾌한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가지고 수시 정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적 그리고 자신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실기 상황 이런 것들을 뭔가 명쾌하게 빨리 판단을 받으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시면 정시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정시 같은 경우도 2주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11월 달 둘째 주에 이제 항상 보잖아요. 근데 요번에 11월 이제 12월 초로 밀렸죠. 12월 3일인가로 밀린 거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원래는 11월 첫째 주에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주 밀린 거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라고 발표됐는지 아세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라는 것은 수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퀄리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나 이런 것들을 뭔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능을 일주일 미루면서 뭔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유로 수능이 일주일 밀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능이 2주로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저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수능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부에 위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연기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듣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원서 접수가 2021년 1월 7일부터 11일간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전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가군에 있는 학교들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실기시험을 완료하세요. 그리고 나군에 있는 학교들은, 나군에 포진된 학교들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실기시험을 완료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형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대 안에서는. 근데 전형기간 같은 경우가 작년에 다군이 끝나는 날이 1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5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2주를 늦게 시작을 했는데, 다군이 전형이 끝나는 거는 지금 한 6일 정도가 지금 뒤로 밀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압축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에 1월 19일부터가 다군 시작일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시가 언제 끝났냐면 21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다군 시험은 대부분 다군 초반에 치러지게 됩니다. 다군 응시기간 초반에. 왜냐면은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는 더더욱이 그랬던 게 뭐냐면 설이 빨랐잖아요. 그래서 설 전에 입시 다 끝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예상했을 때에는, 지금 정시 발표는 이미 절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정시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발표를 절대 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1월 한 31일 정도나 어떻게 보면 2월 1일 안에 다 입시가 끝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다군까지 해가지고 응시 기간이 끝나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뒤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등록 기간이 있고요. 정시 미충원 충원 기간, 그 다음에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기간까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합격자 발표일이 2월 7일이 마감일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근데 작년에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월 3일이었어요. 올해. 결국은 4일 밀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미충원 등록 마감 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일 정도 밀린 겁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3월 학기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3월에 다시 입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일정은 2주로 밀려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씩 단축이 시작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군까지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이 학사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겨울 특강, 저희가 이제 정시 준비하는 게 겨울 특강이잖아요. 겨울 집중 수업인데, 겨울 집중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짧아질 수 있죠. 짧아진다라면은 저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조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노하우로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일정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수능 점수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맞은 점수에 따라 가지고 그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도 정해져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적에 관한 어떻게 보면 뭐 반영치를 가지고 가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뭔가 어느 쪽으로 확 쏠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국민대 같은 경우도 배수제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7대1에서 8대1 정도의 뭔가 정시 경쟁률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의 지표가 되는 게 수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100분위 점수가 기준에서 만약에 국어, 그다음 탐구,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내가 65% 정도가 나왔어요. 세 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국민대를 이 친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대가 다장계 전형이거든요. 그럼 1차 통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가 수능 반영비가 상당히 높죠. 2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 반영비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기하고 성적이 5대5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 불리함을 뭔가 극복하기가 힘든 학교가 국민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을 그러면은 내가 불리한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정말 실기를 잘해도 예비 초반 정도 나올 수 있는 뭔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합격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수능 성적표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나라 수능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과목이 있고 절대평가 과목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 점수 가정은 뭐냐면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탐구예요. 그리고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점수가 아닌 절대평가 점수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제2외국어도 상대평가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어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발표는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상위권에 대한 지원율이 조금 더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도 활용을 하지만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미대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와 동덕여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등급이에요. 이거를 그냥 뭐 절대평가면은 등급이 중요한데 상대평가, 그러니까 쉽게 국어와 탐구와 이런 어떻게 보면 과목들의 등급은 반영 지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뭔가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등급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면 표가 있어요.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표가 있고 그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은 똑같은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어 점수가 이래요. 1등급이 90점까지가 1등급을 줍니다. 그쵸? 원점수 기준이에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리고 80점까지가 2등급을 주고 10점 단위로 해가지고 9등급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통계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영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러졌을 때요. 4등급까지가요. 70%가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그 이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로 오게 되면서 분명히 등급은 리프트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차등 점수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꽈락 점수라는 구간이 있어요. 한 4등급에서 5등급 구간으로 정하는 학교도 있고 5등급에서 6등급 구간으로 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꼭 필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만 10점으로 깎고 나머지는 5점 단위로 해서 깎게 되는데 반 이상 맞게 되면은 5등급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두 개 중에 하나 맞으면 5등급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불리함이 없이 어떤 차등 점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 얘기가 좀 중요한데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또 단골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첫 번째는 국어입니다. 지금 서울대가 지금 잠깐 질문해 주셔서 연거퍼서 얘기를 해드리면 서울대가 국어하고 탐구를 실질 반영으로 해서 100% 반영을 하고요.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수학까지도 가감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대 기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서울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국어에 대한 평균 반영률이 47%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70%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50%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중요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예요. 탐구. 근데 탐구에 대한 요령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가지 평균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 뭐 서울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쵸?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에요. 근데 한 과목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3, 3등급을 맞기보다는 1, 4를 맞아라. 등급으로만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97과 어떻게 보면 70을 맞아라 차라리. 그러면 한 과목을 평균을 내게 되면은 80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90 이상 맞으면 제일 좋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영어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학은요 정말로 들어가는 학교가 직접 반영되는 학교가 주요 학교들 중에서 명지대 서울밖에 없습니다. 잠깐 들어갔던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올해 실기 내용 그 내용이 있다가 바뀌는 내용 얘기해 드릴 건데요. 수학은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국어, 탐구, 영어, 수학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두 개 50, 5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수학은 직접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 반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40% 이상인 거고 수학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30% 이상입니다. 아예 그냥 선택 반영하지 않는 학교. 이해되시나요? 필수 반영 학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명지대 서울이 주요 학교 중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세 번째로 중요한데 이걸 제가 그냥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천안, 명지대, 용인 50%까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선택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영어가 자기가 만약 높게 나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들어가게 되면은요. 1등급 맞으면 100점 맞는 거예요. 100분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상명대, 서울, 인하대 40%, 35%에서 33.3% 들어가는 학교들도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가장 조금 들어가는 학교가 건국대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 이상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수 반영 얘기 드린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선택 반영으로 하게 됐을 땐 동양대 같은 경우는 영어 70% 넣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양대 입학 점수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70%를 넣을 수 있는데 그걸 영어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3등급에서 5등급만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학 점수가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리고 용인대도 60% 선택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영어를 50%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선택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50% 이상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결 자체가 낮게 평균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 영어가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뭔가 지원이 쏠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국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중요합니다.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중요한 이유를 찾지 못해요. 입시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은 그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으로 주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 지연 흐름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지연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100분이 90%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저희 나라에 자기가 워너비 학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군에서 만났던 애 나군에서 만나고 나군에서 만났던 애 다군에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대 얘기를 잠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상위권 가군으로 왔죠. 근데 제가 이거는 또 정보 중에 하나지만 국민대가 2022학년도부터 가군으로 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쵸? 이제 나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학교거든요. 근데 가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나군으로 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의 군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기준 점수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서울대 요번에 10배수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서울대에 관련된 얘기에서 제가 핵심만 얘기를 해드리고 가면, 국민대 같은 경우가 3배수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가 있고 5배수 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3배수 학과와 5배수 학과에 대한 총 어떻게 보면은 지원생을 생각을 해보면 3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800명대 초반입니다.
그쵸?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800명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3배수, 5배수를 통과해서 실기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이 600명대 중반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가요.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200명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떨어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체에 걸러지게 되는 건데 그 친구들에 대한 점수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점수대를 분석을 해보면은 상위권의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평균 성적이 얼마냐에 대한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3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9에서 93 사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배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87에서 86에서 한 9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5배수학과를 뺀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가 플랫하게 한 90% 정도를 맡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한 명수가 몇 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500명대 초반에서 400명대 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서울대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교집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이 학생들이 갑자기 뭐 해가 지났다고 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이 정도 학생 그 성적대 아이들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학생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서울대가 지금 10배수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14명 공예과, 그다음에 21명 디자인과 그래 가지고 뭐 몇 명이죠? 예, 40명인가요? 40명인가요? 그렇죠? 21명에서 35명. 그죠? 35명 정도면은 350명이잖아요. 10배수면은. 그쵸? 그럼 10배수의 아이들이 그러면 국민대 상위권 아이들이 다 쓰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이 별로지, 어떻게 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보세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탐 기준으로 들어간다겠죠. 5대5로. 상대평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국민대는 어떻게 들어가죠? 영어가 33.3%나 들어가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어가 만약에 88%,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합산해가지고 88%, 그리고 영어가 1등급. 그러면은요, 이 친구는요, 평균이요, 90%대 초반까지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시리과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영어 1등급 찍었다라고 하면은 8989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90 플랫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형성될 확률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공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다 분석해 봐가지고 명수도 한번 역산해 보고 그 다음에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92에서 93까지 갈 확률은 있으나 그 아이들이 모두 10배수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평균적으로 합격되는 아이들의 점수는 그 정도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원생 같은 경우는 90 언탐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이면 지원선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10배수를 과연 채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공예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10배수를 아슬아슬하게 못 채우거나 못 채울 확률이 더 크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봅니다. 가군에 대한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나군에서는 고려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비실기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기대, 디자인, 성균관대 쪽으로 많이 분산 이동을 하면서 지원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 비실기예요. 본캠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고요. 그리고 홍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데 다군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빈곤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다군 지원이 상당히 좀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좀 힘들다. 이게 뭐 학교가 없어서 힘든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고 다음 이제 중위권 정도 얘기를 드리면 89에서 75% 정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굉장히 더 넓은 볼륨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학교가 뭐냐면 세종대 패션입니다. 세종대가 정말 미래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융합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공계랑 융합이 되면서 이제 비실기학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던 학교였는데 그때도 생뚱맞게 세종대 패션 같은 경우가 회화계열 실기를 유지하면서 실기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반갑게도 올해 기초 디자인을 신설해 주면서 선택 과목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에요. 매니아층이 특별히
어떻게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중상위권의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존재로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대 이제 좀 낮은 학과, 5배수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금속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송년여대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이제 학교가 좀 실기대학이 나와요. 단대, 이제 동덕여대, 성신여대. 성신여대에 관련된 잠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성신여대 산업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신여대 합격자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저희가 많은데 그래 많은 편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비 합격이 솔직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비 합격을 할 때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35번까지는 쓰자 그랬어요. 왜냐면은 재작년 데이터 보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합격자 명단을 정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불어난 게 뭐냐면 40%대 초중반까지 이제 예비 합격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복 합격자가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국민대 중복 합격자 중에 성신여대 같이 중복 합격한 학생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꽤 많습니다.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성신여대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국민대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예비 합격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요 대학으로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이죠. 중하위권이 시작이 되는 중위권인데 기본적으로 이때 되면은 선택지가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포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만 따질 게 너무 많으세요. 뭐냐면 제가 첫 페이지에 얘기 드렸죠. 뭐가 들어가는지, 수학이란다. 국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영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선택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기 반영물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하나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평균 이상의 경쟁률을 가지고 가는데 그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학교는 평균 이하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영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영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냥 가감점이에요. 그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학교를 봤더니 영어가 선택적으로 50%나 반영이 되는 덕성여대라든지 건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교를 갔더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점핑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정을 거쳐서 오기는 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겹치다 보면은 내 점수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에 대해서 상당히 좀 꼼꼼하게 따셔보셔야 될 그룹대가 요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중위권까지에 대한 지원 흐름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관련된 걸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 정시는 그냥 수능 플러스 실기다. 이건 또는이 아니에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36대가 입시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 36대가 정말 특이한 학교였어요. 뭐냐면 정시에서 수능을 안 봤던 학교예요. 내신 20%에다가 실기 80%를 보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학교도 올해부터 바뀌더라고요. 수능 20에 이제 실기 80.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많이들 하는 입시 문장인데 수능이 학교의 지원에 관여하고 합격은 실기가 좌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뭐냐면 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군 안에서 그 군의 그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하나를 정말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뭔가 찾고 찾아가지고 경쟁률 대비 딱 해가지고 확률을 높여야 되는 입시가 정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플러스 실기로 갔을 때 이제 내가 비슷비슷한 뭔가 이렇게 좀 오차 범위가 적은 고만고만한 점수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게 된 상태 내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기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과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실기는 다른 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 드리면 입시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주요 학교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덕성여대 수학이 20%나 들어갔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이 20%가 들어갔는데 바꾸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수학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2등급 맞은 아이가 가고 막 1등급 맞은 아이가 지원하는 거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학, 영어, 사탐, 국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50대 50으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지금 성신여대 실기 변화인데요. 이제 제가 성신여대하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특이점은 뭐냐면 두 개 다 다군대학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먼저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전에 단서를 드릴게요. 이것도 성신여대가 예비가 많이 빠졌다고 했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가 이미 정답을 드렸어요. 상위권 학교에 뭔가 이렇게 싱크로율이 생기면서 많이 상위권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군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실기 변화를 줬어요. 어떻게? 기초 디자인을 소묘 한 장, 디자인 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기초 디자인을 택일하게 했어요. 소묘 기초 디자인 또는 기초 조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대에서 발생을 했던 실기 과목이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성신여대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기초 소양 평가를 추가했어요. 근데 기초 소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학교가 서울대거든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군에서 가나군의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을 흡수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입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입시 전략을 짜시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학교들 중에서는 또 서울과기대가 이제 수시가 학생부 우수자, 이제 이거는 학생부 종합이죠. 그래서 학생부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점으로 갔었는데 이제 학생부 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입상 실적 80으로 이것도 재작년에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에 입상 실적을 50%인가 이렇게 봐주는 걸 80으로 늘렸는데 그때 다시 또 이제 실기 전형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또 변했고요.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비를 50% 늘렸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의 전환과 기초 디자인만 선택을 했었는데 사고의 전환 버리고 이제 기초 디자인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주요 대학들만 제가 좀 챙겨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색채 소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학과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선발을 하던 패션 디자인 학과가 기초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 전형이 서류 전형이 신설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 비율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 수시에서 뭐 이 정도인데요.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될 또 사실 하나, 한예종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예종이 어떤 학교냐면 쉽게 이제 중간에 있어요. 이제 11월 입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시하고 수시 중간에 껴있는 이제 특수학교인데 기본적으로 붙어도 또 정시할 수 있어서 많이 좀 인기가 있는 학교예요. 근데 왜냐면 교육청 인가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 소속에서 있는 예술대학교인데 이 학교가 원래는 과별로 굉장히 특성이 있는 실기를 뭔가 하면서 뭔가 분할 모집을 했었어요. 과별로. 근데 올해부터는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디자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뽑겠다라고 입시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면은 실기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는 기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전공적인 것들을 어떻게 뭔가 출제를 하면서 갈 건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좀 발빠른 어떻게 보면 대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좀 보여드리면 입시 변화,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큰 변화라면 큰 변화인데 실기 변화가 있습니다. 주제에 의한 드로잉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도 변화가 크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펜재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펜재료를 더 뭐 색이 들어가 있는 펜재료를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디자인 실기 유형이라고 해서 실기 1번과 2번을 따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기본기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전공적인 소양,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실기 유형으로 좀 변화를 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률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70%로 높였고요. 원래 인하대 같은 경우가 실기 60% 대학이었어요. 디자인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차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70%가 가가지고 떨어지고 85%가 가서 예비 2번 걸리고 57%가 가가지고 최초합을 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변수는 지금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실기 반영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대 글로컬에 어떻게 보면 비실기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왜냐면은 다군에 있었어요. 다군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비실기 대학 중에서 그 빈곤한 어떻게 보면 상황들을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라진 이유는 뚜렷해요.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또 5대5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서 4가지에서 2가지를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수시 실기 전형으로 뭔가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인원이 늘어났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도 뭔가 되짚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학과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전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할 시기를 좀 놓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학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6월에서 7월 정도가 됐을 때 고3 아이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과목은 2학년 때 탐구 과목을 선택했었는데 3학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수능 과목을 공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에 어떻게 보면은 좀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황금기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능 그리고 재수생하고도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재수생은 수능에만 올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좀 맞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정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